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용희입니다. 오늘 하루는 잘 좀 보내셨을까요? 현재 터키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5차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에 대한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플러스권을 나타내면서 마감했는데요. 이에 오늘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대부분 흐름 좋았지만요. 좀 일부 지역이 봉쇄 조치에 들어간 중국의 상해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오르긴 올랐지만요. 중국의 봉쇄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 등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리스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자, 그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긴장되는 재료들이 시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에서도 수익으로 또 즐기고 계시는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오늘 1시간도 저희 홍당무와 알찬 시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온라인 특강을 열었는데 이 평일이라서 참여 못하신 분들이 주말에 열어달라는 좀 간절한 요청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주말에 특강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상승장, 하락장 모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선물 옵션의 비법들을 여러분들께 모두 또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특강 링크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장에는 먼저 현물 시장, 즉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을 좀 크게 보면 업종별,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장자방 전문가님이 이러한 섹터들의 좀 순환을 따라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익 조금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섹터별로 사실 설명해주는 전문가는 이 장자방 전문가님이 정말 유일무이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앞으로 챙겨가야 할 섹터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을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드렸던 얘기는 전쟁이 가더라도 전면전으로 가서 얘가 핵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은 시장은 건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장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꽤 올라오고 있고, 이번에 떨어질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공략하자라고 했던 것이 미국 S&P 500이라고 하는 ETF였고요. 또한 미국 팡플러스라고 하는 ETF였습니다. 또한 차이나 H 레버리지라고 하는 ETF였는데 이 세 가지 종목 전부 다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12월 중순에 시장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1월달, 2월달 빠질 거다. 3월 중순, 3월 만기까지는 장이 하락 영역이다. 3월 만기, 3월 중순, 3월 14일, 15일이 넘어간 이후부터 시장은 저점이 완성되면서 올라가려고 폼을 잡을 텐데 이번 상승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화무 11홍 기억나십니까? 꽃이 필 때까지 시장은 피어날 것이다. 꽃이 질 때 시장도 질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마치 무슨 도사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저도 도사는 아니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작년 1월 달부터 팍스TV에 출연했는데 지금 3월 말이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시황이 틀린 적은 없습니다. 검증을 해보시고 싶다면 팍스TV에 출연했던 제 모든 영상을 순서대로 역순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에 올라갔나 내려갔나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인데 제 종목들을 좋아하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이고 선물 옵션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종목을 굉장히들 사랑하셔서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안 나가셔서 1번 방 1,500명 다 차서 2번 방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께 열어드리는 건 2번 방입니다. 2번 방의 종목들을 사고 파는 타이밍, 왜 사는지, 왜 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뭐 리딩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아마 많이 틀릴 거예요. 전 리딩한 적이 없고 리딩을 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료로 돈 받고 뭐 강의, 리딩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관해서 왜 지금 이걸 사야 되는 시기인지, 그리고 어느 섹터를 골라야 되는지, 그 종목들 중에 뭐가 좋은지, 언제 사고 파는지 이런 제가 공부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승률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90%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주는 안 드려요. 한 달에 한 두세 번, 많으면 한 달에 한 2번에서 5번 사이 정도 거래하는 것 같은데 그 거래를 여러분이 내가 언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걸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방송 보시면서 화면에 지금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QR코드 있죠. 여기로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카메라 어플 켜시고 이렇게 갖다 대시게 되면은 제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게끔 QR코드가 뜹니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시작 전에 한 가지 미리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저녁에 했어요. 예, 수요일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는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퇴근하고 나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제가 진행을 했는데 시간들이 안 맞아서 못 오시는 분들이 주중에 못 오니까 주말 좀 할 수 없느냐라고 계속 요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오전 10시에 특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약 2시간 가량 12시까지 제가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참여하시면 좋겠고 강의 주제는 선물 옵션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주식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식보다 선물 옵션이 훨씬 쉬워요. 주식이 훨씬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냐, 어느 섹터가 오르고 내릴 거냐를 순환매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선물 옵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물 옵션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변동성이 되게 빠르게 오르고 내려요.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겁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잡은 것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내가 잡은 것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다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관한 얘기들을 제가 방향성 섹터들 쭉쭉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시장을 살핍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선물 옵션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주식이 시장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선물 옵션이 시장의 방향의 메커니즘이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이 괜찮겠다 싶을 때 주식을 사는 거고 시장이 안 좋겠다 싶을 때는 청산해서 현금화합니다. 제가 팔고 더 갈 때 부지기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시게 되면 많이 잃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나는 돈은 벌고 싶은데 잃고 싶지 않아. 그게 장자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적게 벌 수도 있고 많이 벌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크게 벌 수도 있고 그러나 잃지 않고 꾸준하게 나는 벌어갈 거야. 여기에 포커스 두시고 오늘 강의 참여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시황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진행하는 동안에 지금 저기 톡방에 부지런히 들어오세요. 그래야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제가 강의할 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생방송 중에 할 수 있는 강의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풀타임으로 강의 준비하고 있으니까 선물 옵션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해봤지만 수익이 꾸준하지 않은 사람 벌긴 버는데 내가 수익에 목마른 사람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 좀 그 가뭄에 해갈 좀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었던 게 3월 7일 날에 유가입니다. 유가가 최고점을 찍고 죽던 날. 자, 이제 유가가 빠진다면 시장 반등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했냐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에 관해서 한참 말이 많은 시기에 시장이 이제 괜찮고 올라갈 거야 바닥 나왔어라고 이야기해주는 가장 유일한 지표가 뭐냐면 기름값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찍고 이렇게 무너질 때 주가가 꽤 많이 반등했죠. 이때 저희가 샀던 게 여기 찍을 때 뭘 샀냐면 미국 팡플러스 S&P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차이나 H 레버리지.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 날 수 있는 지수 관련 ETF를 모듈이 다 샀습니다. 네 종목을 싹 다 거의 풀베팅 하다시피 샀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빠질 때 어떻게 됐냐면 지수들이 올라갔어요. 수익이 났죠. 그다음에 유가가 반등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수가 좀 빠졌죠.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유가 고점 여기서 뭐 했냐면 ETF를 또 샀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죠, 기름값.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 올라가겠죠. 기본적인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유가와 주가는 100% 일치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하는 지표로서 꽤 매력적인 지표다라는 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다음. 자,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우리가 미국 팡플러스를 샀던 날이 언제냐면 요날 3월 14일 날, 요날 3월 15일 날, 요날 3월 16일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3일째 양봉 서고 나서 더 사지 마라 버텨라입니다. 쭉 버티고 올라와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여기였죠. 지난주 강의할 때 지난 고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도달했죠, 목표가. 그래서 26,700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십시오. 단타 하실 분은 단타 목적 청산하시면 매매 끝. 이해되셨나요? 근데 나는 좀 길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절반 정도만 물량 줄이시고요. 나머지 물량 어디까지 보시냐면 29,000원에서 3만 원 여기 오면 일단 다 팔겠습니다. 되셨나요? 따라서 단기 목표로 끝내실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자, 제가 톡방에다가 글로 쓰기 때문에 말로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글에는 전 그래요. 장중 매매자, 단타자, 단기 매매자는 전량 청산, 추세 매매자는 되밀리면 얼마에 걸고 버텨보라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밀리게 되면은 얘는 25,800원에서 익절 처리하겠습니다. 이거 건들게 되면 전량 다 차익 실현하고요. 그거 아니면 우리 어디까지? 2차 목표가 29,000원, 3만 원까지 가져가서 올 청산할 예정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팡 플러스나 미국 S&P나 우리가 미국 팡이 뭔지 아세요? 예, 흔히 말하는 페이스북, 애플, 뭐 구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플 우리 아이폰 만드는 회사 하나 있잖아요. 그거 시총상위 그 종목 하나만 다 합쳐도 대한민국 전체 시장 2,300개, 2,400개 종목이 있는데 다 합친 시총보다 더 커요. 오케이? 핸드폰 만드는 회사 그거 하나. 우리가 애플 핸드폰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뭐 맥북이라고 하는 노트북도 있고 아이맥이라고 하는 일체형 PC도 있고 사업 분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동일 회사 하나만 가지고 나오는 매출 규모가 뭐보다 크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보다 크다. 근데 그런 거를 미국 팡플러스라고 하는 S&P에다가 ETF에다가 모조리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전 세계 기술이 망하지 않는 한 가장 수익률이 좋겠고 가장 안정성이 좋고 가장 항상 경직성이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품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우리 여기 진행하고 계신 효미 아나운서도 떨어질 때마다 사라 계속 얘기해가지고 꽤 많이 모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들은 그냥 중장기로 가져가는데 문제는 하나도 안 팔고 가져가면 안 될 거예요. 일부 팔고 내려오면 좀 여기서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내가 물고 있는 거는 한 30%에서 50%만 물고 있고 들고 있고 나머지는 50% 70%까지 팔아먹고 떨어지면 또 사고, 이걸 반복하면서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추세 전략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자, S&P 500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떨어지던 날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샀습니다. 그리고 튀어 올라가죠. 1차 목표가 직전 고점이었던 요 가격입니다. 자, 가격으로 보시면 22,000원인데요. 오늘 22,135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절반 챙기시면 됩니다. 나머지 물량은 앞전 고점 때 23,000원대까지는 바라볼게요. 여기 가서 못 팔면 여기를 넘지 못하면 전량 청산할 예정이고요. 얘를 뚫어버린다면 우리는 신고가가 어딜지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저쯤 가서 제가 청산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아먹을지 안 팔아먹을지 제가 여러분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여러분 카톡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제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제가 팔아먹을 때 저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여러분 전화번호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제 전화번호 모르십니다.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단톡방밖에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그 타이밍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자,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우리 2170원 찍던 이날에 제가 팍스TV 출연한 날이에요. 자, 이제 얘 저점 나온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부터 이제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다음날, 이날이 화요일일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날 아침에 제 단톡방에는 아침마다 시황을 드려요. 선물 옵션 시황 위주로 주로 나가다가 가끔 종목에 관한 얘기가 나가는데 이날 아침에 뭘 얘기했냐면 S&P 500 미국 팡플러스 차이나 H 레버리지 삽니다라고 딱 한마디 한 줄로 나갔습니다. 시황이. 근데 그래서 시가부터 샀습니다. 시가부터. 물론 단톡방에 비중까지 얘기하진 않아요. 그건 알아서 여러분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금 사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생분들께는 비중 30%에서 50%를 풀 베팅 하자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날 당일날 22% 올랐어요. 그 다음날 12% 올랐고요. 그래서 얘 수익이 얼마가 나냐면 40%까지 찍고 밀리면서 한번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릴 때 지금 3,000원 밑에서 야금야금 다시 사가고 있습니다. 저는 얘를 중장기 포트로 얼마 정도 보냐면 3,700원에서 4,000원까지는 일단 가고 보자라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얘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반복하면서 요 가격대까지 볼 생각이고요. 마지노선은 2,500원 잡을게요. 2,500원 깨지지 않는 한은 시황 유휴. 저게 무너진다면 포기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참고하시고. 다음. 자,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우리가 차이나 전기차 매집에 모았다가 올라가면 팔아먹고 모았다가 올라가면 팔아먹는데 지금 다시 내려오거든요. 지금은 매수할 생각이 없네요. 왜냐하면 패턴상 통상 저점이 1번 저점이 있다면 올라가는 고점이 1번이라고 합시다. 내려올 때 이 저점이 앞에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이 높아야 돼요. 왜? 상승 추세라는 것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입니다.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 높아야 되고 1번 고점보다 2번 고점 높아야 됩니다. 이거 상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이거 상식 없는 사람은 참 근본도 상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본인이 실력이 없는 거니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괜히 자기가 모르면서 괜히 승질내. 이씨 나보고 근본 없다고? 아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 그럼 근본 있어져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바닥보다 2번 바닥이 저점이 낮잖아요. 그럼 얘가 나올 때 반등은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갔다가 무너지는 약한 반등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약한 반등이겠죠. 근데 세 번째 또 내려온다는 얘기는 얘가 지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무너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통상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차이나 H 레버리지는 현재 관심 종목에서 유보하고 있습니다. 매수할 생각 아직 없고요. 지켜지는지 혹은 떨어진다면 어디가 저점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그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차트 패턴을 설명하면서 되게 디테일한 설명을 했는데 얘가 선물 옵션에서 보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자, 이런 차트에 대한 패턴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선물 옵션 트레이더인데 왜 주식을 여기 주식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난다긴다는 분이 이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는 분 계시는데 분명히 아마 계좌를 까보시면 그분들 계좌 중에 손실난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종목 중에서 내가 5종목 이상 수익 나면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 서너 종목은 혹은 대여섯 종목은 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난 종목 막 홍보해. 전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손실난 거 손실났다고 말씀드려요. 차이나 H레버리지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샀을 때 물렸잖아요. 그죠? 10일간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틀 사고 나서 무너져가지고 냅뒀어 그냥. 손절 안 치고 냅뒀어요. 예. 그래서 바닥 확인하고 여기서 비중 30% 50% 채워가지고 이거 아니구나. 이거 여기서 샀다가 물렸다고. 10일 정도 2주 정도 거래일 사자라 했는데 하루 사고 이틀 사자가 무너져서 손절 치지 말고 내비두라고 방송 나와서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바닥 넘어 얘기한다고. 단톡방에서 바닥에서 여기 비중 30에서 50% 풀베팅 다 채워라. 그래서 올라올 때 차익 실현 깔끔하게 했습니다. 저는 한 방에 들어가는 자리가 많이 없어요. 제가 정말 확신 있는 자리 외에는 풀베팅을 거의 얘기를 안 해요. 모아갑니다 그냥. 평균 단가 맞추고. 무슨 뭐 신이라고 제가 어떻게 저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쯤부터는 안전하겠다 싶은 자리에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손절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손실 내고 싶지 않았거든. 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그냥 손절치지 말자. 어차피 여러분 만약에 내가 5천만 원 살 거야. 근데 500만 원 샀어. 하루 이틀 500 아니면 1000 샀잖아요. 2천만 원치 살 거야. 그럼 하루에 200, 200 사면 200 아니면 400밖에 더 샀습니까? 그거 물린다고 뭔 일 안 나잖아요. 그죠? 세상 바뀝니까? 망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냅두라고. 비중만 지키세요. 그렇게 가다가 저점 나왔을 때 나머지 몽땅 다 질러가지고 올라오면서 이만큼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실수하는 종목들이 생겨요. 저도. 생긴다고.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10개면 그중에 8개, 9개는 이런 종목이 없어요. 거의 다 그냥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라오시면 수익은 충분하게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도입니다. 자, 인도 니프티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뭐냐면 인도에서 가장 단단한 종목, 제일 큰 종목 50가지예요. 우리가 인도 잘 모르죠. 인도하면 뭐 카레밖에 더 합니까? 그죠? 탄두리 치킨 맛있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도 카레밖에 모르는데 인도의 기업이 뭐 있는지 인도의 산업이 어떤지는 몰라.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와 경제만 생각해 보시면 그 나라의 인구가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그러면 나중에 성장성이 지금은 경제력이 별로 없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볼 때는 우리는 성장성이 높은 국가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떨어질 때 사야 될 종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였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보시면 차이나 H 레버리지나 아니면 미국 S&P나 팡에 비해서는 탄력이 좀 둔화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판단할 때 얘가 성장성이 중국보단 덜한 거고 미국보단 덜한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난 단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청산하시면 되는 자리이고요. 좀 롱텀으로 보실 분이라면 직전 고점까지 28,000원대까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24,000원 깨지면 전량 차익 실현하세요. 24,000원 깨지지 않는다면은 요 문제까지는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다입니다. 이해하셨죠? 정리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18,500원에서 18,800원대에 대한민국 시장 코덱스 레버리지 사자라고 이야기했고 2만 원, 2만 500원대에서 차익 실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눌릴 때 유가 쪽쪽 빠지면서 시장 조금 눌렸거든요. 눌릴 때 살살살 2만 원 밑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 꾸준하게 분할로 매수하자라고 시황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네요. 아마 내일부터 날아가기 시작할 텐데 저는 짧게는 4월 첫 주 정도, 길어야 둘째 주 정도 생각합니다. 이번 상승 뭐라고요? 화무 11홍. 꽃이 피었다가 질 때까지 4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꽃이라고 말하는 제 기준은 개나리 폈다가 지고 벚꽃 폈다가 지면 끝나지 않을까. 되셨습니까? 예, 서울 기준이에요. 저 진해 아니야? 예, 부산 아니야. 서울 기준. 전 서울 사람이라 서울밖에 몰라요. 예, 서울 촌놈이라서. 서울 기준 벚꽃 피기 전에 주식들 정리하자. 됐습니까? 예, 벚꽃 지기 전에. 다음.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는 주가가 빠져야 수익 나는 상품인데요. 왕창 갔다가 눌리고 반등했다가 눌리고 반등했다 눌리세요. 보세요. 1번 고점, 2번 고점, 3번 고점. 희한하죠? 보시면 저점을 이렇게 깼다가 올라와요. 근데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속임수 양봉 세우고 그 다음 봉에 살짝 올라가는데 저점들은 이렇게 지키지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 인버스가 버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추세 패턴 깨진 게 눈에 보이실까요? 차트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갈 차례입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콜옵션이 올라갈 차례라는 게 시장 올라갈 차례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패턴을 못 읽으면 야, 장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차트 좀 잘 읽읍시다. 다음. 자, 코스닥 150입니다. 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들인데 마찬가지로 얘가 바닥을 기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지금 탄력이 얼마나 갈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시장이 올라갈 때 4월 초까지 가봐야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맥스 아닐까입니다. 따라서 중소형주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4월 둘째 주, 셋째 주 범위 안에서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차익 실현하셨으면 합니다. 오케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섹터에서 탄력이 둔화된다. 4월 둘째 주, 셋째 주, 4월 만기주에서 만기 다음 주, 그 사이 정도에는 정리들이 제법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추세로 계속 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왕창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를 4월달, 5월달 반복할 걸로 보여지고 그 이후부터 좀 지루한 흐름이 보여지다가 여름 넘겨서 가을 혹은 올 하반기 가면서부터 급격하게 시장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봄 내지는 초여름 정도에는 주식이 제법 정리가 돼서 현금 비중 7, 80%또 유지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현재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 지금은 시세를 즐기시고 요 한두 달 사이에 시세 안에서 정리하고 또 현금 되고 때를 기다리는 것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종목 섹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를 그동안 계속 끌고 왔습니다. 바닥에서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눌릴 때마다 반도체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드렸던 목표가는 10,000원이었습니다. 직전 고점 1월 3일 날. 근데 10,000원 잘 못 가서 언제 금요일 날 전량 차익 실현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조정 나올 때까지. 이해하셨죠?
예, 금요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하자라고 제가 단톡방에 글 드렸습니다. 단톡방 들어오신 분 보시면 아실 거고요. 다 팔아먹자. 예. 시장이 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나라 시장 급락에 난리를 지겼던 2월달, 3월달 한 달입니다. 보시면 그 어떤 차트도 음봉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우상향. 근데 더 갈 수도 있겠으나 10,000원을 굳이 찍겠다고 욕심부리다가 수익 투할까 싶어서 일단 금요일 날 다 팔아먹자 했더니 음봉 툭 떨어져서 일단 잘 판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내려온다면 저는 한 8,000원대에서 8,500원대 정도 온다면 또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당분간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자, 타이거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제가 지난번에 여기 10,000원 밑에서는 얘는 박앤세일이니까 바닥이니까 퍼 담으라고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버스 담아야 된다, 사야 된다, 담아야 된다, 사야 된다. 근데 저는 메타버스 11,000원에서 11,500원짜리를 단기 좀 힘들어하는 영역으로 보여져서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니까 금요일 날 다 팔았거든요. 월요일 날 음봉 떨어졌어요. 장대 음봉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니까 짧아 보이죠? 이 음봉 꽤 길었어요. 네, 꽤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 팔았고요. 좀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인데 제가 노리는 가격은 이제는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여러분 차트 패턴 설명 뭐라고 했습니까? 저점 고점이 높아질 때 이 저점보다는 높은 자리가 눌림이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한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쯤 요 언저리쯤이 저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거기 오고 패턴 보고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단톡방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유합시다. 다음. 자, 제가 KT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팍스TV 건물이 KT 건물이에요. 예, 제가 얘기하면서 1월달, 2월달 내내 드렸던 얘기가 30,000원대에서 놀고 있을 때 여기 계속 떨어지고 배당락 나오고 떨어지고 할 때 어떤 얘기냐면 미래에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KT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고수고 돈을 잘 버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은 뭐 하셔야 된다? KT 자회사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5배, 10배 막 이렇게 막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서 공중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안전한 것 외에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예. 원래 공짜 점심은요, 비빔밥 정도 드시면 좋은 거고요. 계란 보통 하나 얹잖아요. 계란 한 2-3개 얹어 드리는 것 같은데? 가끔 기분 좋으면 제가 불고기도 이렇게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방 종목들이 거의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공짜 점심을 드시면서 소갈비 넣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소갈비는 돈 주고 사 드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래도 계란 후라이 인심 야박하지 않게 2-3개씩은 제가 얹어드리는 것 같아요. 가끔 이게 불고기도 좀 드리는 것 같고. 이해하셨죠? 예. 30,000원에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벌써 35,700원, 8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저께 양봉치던 날에 최고점권에서 30% 차익 실현한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또 내려오면 살라고요. 그래서 얘는 얼마까지 빠질지 봐가면서 삽시다. 지금 생각에는 한 31,000원에서 2,000원대만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는 중장기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3년, 길면 5년에서 10년까지 가져갈 종목이라고 보고요.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지금 3만원대 기준에 최하 더블 6만원, 그리고 최대 9만원에서 10만원, 300% 정도는 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75만원 밑에서 퍼 담아라 이야기했고 목표가 88만원에서 90만원, 92만원 여기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약해서요. 차익 실현 끝내실 분들은 83만원, 4만원 청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81만원이 무너지면 일단 전량 차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쪽은 테마를 탄 거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에 돈이 몰리는 것이 약하게 되면 더 못 가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81만원 깨지면 정리합시다. 다음 2차 전지입니다. 장 떨어질 때 다음 섹터는 주도는 2차 전지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삼성, SDI, 그다음에 LG 뭔 솔루션이야 저거?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했었는데 보세요. 보시면 삼성, SDI 바닥 매수해서 끌고 올라가고 있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바닥이다. 밑에 31만 원대 살렸더니 안 잡혀서 조금 샀더니 넘어갔고 여기 40만 원에 추가 매수 더했습니다. 올라올 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44만 원, 45만 원이거든요. 반절만 정리하세요. 그리고 40만 원 깨지면 익절합니다. 40만 원 안 깨지면 버틸게요. 만약에 추가 매수가가 40만 원이다. 41만 원에 정리하세요. 됐습니까? 예. 본인이 들어간 단가보다 추격한 단가보다는 조금 위에서 내려오면 정리하도록 하시고 버텨보는데 제가 보고 싶은 가격은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면 맥스치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꽃피는 봄에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분명히 좋은 회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업 확장과 추가 투자 그리고 앞으로 성장 분야에 대해서는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고려아연입니다. 얘 49만 원대, 51만 원대 열심히 샀던 거 60만 원 팔아먹고 눌러주면 사실은 52만 원에서 51만 원대만 오면 감사하겠는데 오질 않고 있어서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이밍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자동차 섹터입니다. 눌러줄 때마다 열심히 살아 했는데 슬슬 가기 시작하거든요. 자, 현대차 시동은 걸었으나 기름이 좀 약간 떨어졌나 봐요.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가다가 푸드득 그러고 있어요. 예, 조만간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엑셀만 계속 훅가시만 밟고 있어서 올라가려면 저는 18만 5천 원에서 20만 원대 이 정도 바라보고 지금 일단 잡자라고 한 겁니다. 좀 더 가져가 보지요. 자, 현대 위아입니다. 마찬가지 5만 8천 원, 5만 9천 원대에서 열심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 목표가 6만 7,500원에서 7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다면 일단 청산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만도 터졌죠? 예, 오늘 만도 터졌습니다. 8.56% 올랐습니다. 터졌다니 갑자기 만두피 터졌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도 시세 터졌습니다. 졸다가 딴소리 하시는 분 계시니까. 자, 8.56% 오늘장 터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현대차에다가 부품업체 중에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 이 세 개거든요. 돌아가며 터지면 얘 터지면 그 다음날 뭐 갈까? 위아나 모비스 가겠죠? 예, 그 정도는 짝짓기로 보시면 돼요. 자동차 섹터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끌고 갈지 아니면 이번 주 안에 청산할지 좀 보려고요. 자동차주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홀딩하자라고 했습니다. 저기 지금 톡방에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도체 사도라 이야기했던 거 1차 상승 목표가 도달합니다. 절반만 챙기시고요. 나머지는 3만 9천 원에서 4만 원쯤 오면 다 팔 생각합니다. 반도체 계속 가져가라. 반도체 중에는 우리가 SK 하이닉스 하고요. DB 하이텍 내려올 때마다 사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세가 똘똘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반도체 ETF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게임 산업이요. 차익 실현 금요일 날 다 나갔더니 떨어지고요. 자, NC소프트 차익 실현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팔고 나니까 급락하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게임 쪽은. 왜냐하면 시세가 탄력이 다하고 시장에서 돈이 다른 쪽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반도체, 자동차로. 그럼 그쪽 봐야죠. 이해하셨죠? 사실하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그래서 했습니다. 자, 종목 얘기 끝내겠습니다. 종목은요. 우리가 순환매가 돌아가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 모든 걸 보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사는 거 아니고요. 아무 때나 사는 거 아닙니다. 종목 추천 보고 하지 마십시오. 시장 상황이 어떤지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공부하면서 순환 사이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다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장다방 전문가님은 이 주식과 ETF의 수익들이 주 수익이 아니고요. 덤으로 챙겨주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직장을 다니는 바쁜 직장인 분들께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만도 어제 들어간
들어간다라고 노란톡에 올려주셨는데 오늘 8% 넘게 또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셔야만 이러한 종목들과 전략들 채워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여기 보이고 있죠.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방송으로만 전문가님 만나기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특별히 주말에 저희가 온라인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 현물 시장의 흐름과 함께 상승장 하락장에서도 모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비법들을 전수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특강 링크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지만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좀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비법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종목별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식 시장에서 보면 2,400개 가량의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의 차트를 하나하나 다 열어보고 성장성과 실적, 펀더멘탈까지 다 분석을 하고 챙겨가야 하는데 사실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선물 옵션은 하나의 차트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차트를 해석하고 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보다 조금 더 쉽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러한 시장 조금 더 쉽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전문가님의 교육생으로서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현물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에서도 수익 가득 챙겨가고 계신데 여기 선물 옵션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주식은 상승을 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네네.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구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비율을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334예요. 상승하는 경우가 30%쯤 되고 네. 하락하는 경우가 한 30%쯤 되고 네. 그다음에 일정 구간 안에서 변동성으로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경우, 등락을 하는 경우가 40%쯤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 시장을 매매한다면 30%밖에 그렇죠. 기간을 그러니까 초중급자는 상승 구간에서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소위 말하는 중상급자, 고수라고 하는 분들도 한 변동성 구간까지는 해요. 그럼 70%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네네. 하락장도 변동성의 하락이면 수익을 낼 수 있으나 급락을 할 때는 대책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은 변동성장이지 추세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하락하는 패턴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처음에 주식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주식이 분명히 좋고 안정적이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는 내가 모르는 거고 손을 쓸 수가 없죠. 또 하나 시황을 모르면 네. 그 시황이라는 게 전체 바다가 풍랑이 일 거냐 아닐 거냐인데 그 풍랑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네. 배가 야 나 통통배 탈래, 나 요트 탈래, 나 범선 탈래 아무리 좋은 배를 타도 풍랑이 이럴 때는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풍랑이 인다 싶으면 바다에 안 나가는 게 최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한 파도인지 큰 파도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시황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물 옵션이었어요. 현물 시장을 선행하는 시장이 선물 시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과거의 패턴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는 걸 통계적으로 우리가 학습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선물 옵션인데 이걸 알게 되면 주식의 순환매 사이클도 보일 수 있게 되고 다음 주도주가 뭔지도 알게 되고 시장 전반이 다 죽고 있으면 시장은 무조건 빠질 때 이번에 하락은 작은 변동이 아니라 큰 폭락이겠구나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를 볼 수 있는 게 선물 옵션인데 네. 사람들은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만 생각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네. 사실 제일 위험한 거는 모르는 무식함이에요. 무지한 게 제일 무식한 거고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 그 무지함에서 탈피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나 이거 어렵지 않아? 주식은 안 어렵나요? 세상에 어떤 직업이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제대로 배워서 시장이 30%만 상승하고 나머지 30% 하락해 40%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박스권이야. 그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는 확률상 높네. 그러면 내가 하락 파동을 공략할 수 없으면 이길 확률이 적구나.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잠깐 제가 시간 좀 있나요? 예, 좀 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이제 효미 아나운서하고 생방송에서 가위바위보 한 적이 있어요. 5판을 했는데요. 내리 효미 아나운서가 3판을 이겼어요.
그리고 제가 두 판을 이겼고 네. 제가 마지막에 세 판을 다 이겼어요. 생방송 중에 이제 짜고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로직을 걸어봤어요. 우리가 1억을 갖고 투자한다. 근데 한 번 이길 때마다 20%의 수익을 낸다. 근데 한 번 지면 20% 손실 난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효미 아나운서가 한 번 이길 때 1억 원, 1억 2천 됩니다. 그죠? 와, 2천만 원, 20% 수익 났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겼습니다. 그래서 얼마 벌었냐면 1억 4,400이 됩니다. 뭐 두 번의 수익을 냈는데 불구하고 두 번 이겼을 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원금의 44% 수익 나니까 4,400이면 엄청난 수익을 냈지 네.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세 판을 내리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금 다 깨먹고 마이너스 2,500이 됩니다. 그 원금이 7,500밖에 안 남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내리 세 판 연속 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판을 지고 세 판을 이기면서 뒤집기 했는데 제가 얼마 정도 수익이 났냐면 1억 1,000만 원 가량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까졌다가 복구하고 겨우 10% 벌은 저나 만약 연속해서 44% 수익이 났던 효미 아나운서나 근데 마지막에 지면서 원금의 25% 까먹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어버리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중요한 건 승률이 높은 투자를 해야지 이기는 것이고 우리는 가위바위보는 이거는 승률이 아니잖아요. 운빨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짤짤이 해가지고 자 홀 500원, 짝 1,000원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꼬맹이 때. 초등학교 때. 근데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짤짤이에서 건물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 예. 건물은커녕 용돈 다 털리면 다행이죠. 왜? 이거는 여러분 야바위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도박처럼 해놓으시고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가장 승률이 높은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찾는 방법을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강의에서 2시간의 강의 동안 여러분이 가장 승률 높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선물 옵션이 뭐냐? 그리고 선물 옵션만 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건 저희 단톡방에는 선물 옵션 안 하는 분들이 거의 80%, 90%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제가 위험하다고 하면 현금 확보해요. 제가 이제 장 괜찮다고 얘기하면 그때 제가 사들은 종목 위주로 무지하게 사요. 왜냐하면 제가 매수를 얘기하고 나서 호가를 보잖아요. 저희 방 단톡방이 한 방에 1,500명이에요. 이게 다 차서 만땅 차가지고 안 나가셔서 방을 하나 2번 방 만든 거고 지금 여러분 들어오고 계시는 방이 2번 방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인당 1,000만 원, 2천만 원만 사셔도 전체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샀을 때 몇백억씩 매수가 들어오는 게 호가가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들은 대형 종목 가지고 안전하게 순환매를 돌리는데 자, 효미 아나운서가 저한테 했던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답해 볼게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ETF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매도 불구하고 왜 선물 옵션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답변할게요. 주식으로는요. 만약에 1억을 가지고 내가 20% 수익 내야 2천만 원이에요. 이해하실까요? 근데 선물 옵션은 내가 2, 3천만 원 돈 가지고 많아봐야 2천에서 5천만 원이 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내가 주식으로 따지면은 한 5배에서 10배 가량의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 계좌를 보통 저는 단타 칠 때 1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요. 종목당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예, 5천만 원에서 한 2억 정도 가지고 종목을 한 종목씩 저는 핸들링을 하는데 개인 매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1억에서 2억 정도 혹은 5천에서 1억 5천 2억 정도를 운영하고 이 수익이나 제가 만약에 옵션의 경우에는 2, 3천만 원 가지고 움직이는 이 수익이나 누가 더 많을까요? 옵션 수익이 훨씬 더 많아요. 즉 다시 말해 내가 운영하는 자금의 5분의 1 혹은 3분의 1 혹은 뭐 6분의 1 이 정도 자금 가지고 운영하는 게 한 적게는 3배에서 많으면 6, 7배 레버리지 효과가 나요. 그래서 적은 돈 가지고 되게 많은 우리가 순환을 돌릴 수 있는 건 선물 옵션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장이 안정화되고 자리가 잡히면 그때 뭐 한다? 우리는 주식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매일 주식을 하려고 하다 보면 깔짝거리다 보면 이상한 종목들 괜히 쥐어짜서 수익 내려고 들어가면 이상한 종목 걸리지 않습니까? 선물 옵션은 안 그렇다고요. 내가 장중의 흐름을 통해서 상방과 하방 두 개밖에 없어요. 되게 단순해. 홀짝, 홀짝. 예. 위 아래밖에 없어요. 그럼 위 아래만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위와 아래를 잡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서 오늘 제가 시간은 지금 많이 생방송이라 여유가 없어서 한 4분 정도 시간 있거든요. 제가 선물 옵션 어떻게 하는 건지 상승 패턴 오늘 하나만 설명드리고요. 네. 나머지는 토요일 날 여러분 오전 10시에 설명드릴 테니까 다 들어오세요. 자,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카메라 켜시고요. 단톡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 일단 들어오셔야
오늘 네. 토요일 날 10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년 내내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 선물 옵션까지 하는 거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자본 전문가님이 이런 선물 옵션에 대해서 모두 여러분들께 또 전수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특강 링크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지금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조그맣게 뜨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상승 패턴에 대해서 오늘 선물 옵션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는지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시간 되는 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3분 네. 정도 시간 있네요. 보실게요. 자, 제가 하는 선물 옵션은 지금 노트북 화면을 방송해 보시게 되면 여기 기준가라고 제가 그려놨어요. 지금 색깔 자꾸는 좀 진하게 할게요. 자, 요 기준가. 저는 기준가를 세워놓고 시장 매매를 해요. 따라서 기준가를 지키고 있으면 시장은 올라가는 방향. 이걸 선물 매수 진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매수해서 매매를 하게 되고요. 이 기준가가 깨지게 되면 저는 시장을 하방으로 이걸 선물에서는 매도 진입이라고 그래요. 자, 용어만 아셔요. 지수가 올라가는 방향 매수 진입, 지수가 내려가는 방향 매도 진입. 자, 주식과 용어가 달라요. 주식은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면 수익 청산하고 내려가면 손실 나서 물타거나 버티거나 손절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선물 옵션은 만약에 내가 샀는데 가격이 무너져요. 이 기준가가 깨지게 되면 중심 가격이 무너지면 힘이 아래로 기울거든요. 그러면 하방으로 매도 진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폭만큼 이만큼의 수익을 내가 가져갑니다. 이해하실까요? 간단한데요. 그래서, 네, 되게 간단해요. 그럼 이 용어를 아신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어제장입니다. 어제장 차트를 한번 보면 어제 기준점을 제가 선물 360에 잡아놨습니다. 60을 지키면 상방 볼 거다. 60 깨지면 하방 볼 거다라고 말씀드려놨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지수 차트입니다. 어저께 아침에 기준점이 360인데 360자리가 여기에요. 자, 이 자리가 아침에 무너져요. 그래서 뭐 했냐면 선물 매도 진입을 합니다. 따라서 매도 진입을 하면서 우리는 지수가 하락하는 폭을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바닥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보면서 매수 잡아서 1차 청산, 눌림목에 재매수해서 2차 청산하고 매매를 종결합니다. 자, 그런데 선물로 보면 그래 뭐 알았어 뭐 사서 팔고 알겠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하니? 저기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그거를 월요일 날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토요일 날에 여러분 온라인 아카데미에서 무엇을 설명할 생각이냐면 옵션 가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아십시다. 현재 요게 콜옵션 차트인데요. 지수가 지키는 놈이면 콜옵션을 지지가를 지킵니다. 그런데 지수가 무너지는 놈이면은 콜옵션이 무너져요.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에 시작하면서 콜옵션이라는 게 무너지면서 아, 지수가 빠지는구나. 그래서 선물 차트 앞에 보시게 되면은 지수가 빠질 때 어땠냐면 시작하자마자 지수가 이렇게 붕괴하지요. 보이시죠? 그래서 아침에 지수가 빠진다는 건 콜옵션을 보고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얘가 바닥이 잡혔다는 건 우리는 뭘로 본 거냐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콜옵션이 무너졌는데 한 폭만큼 빠지고 나서 0.98이라고 하는 지지가를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 고점이 아침 고점을 넘겨요. 자, 아까 제가 차트 패턴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아까 넘지 못해서 무너졌던 가격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얘는 상승 중 눌립니다. 하락 끝났다. 바닥 나온 거다. 따라서 눌릴 때 이 눌림의 저점을 뭘로 잡았냐면 앞에 저점보다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지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는데 자, 이게 콜옵션 차트거든요. 저가가 0.98입니다. 98,000원. 근데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당일날 24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식이 올라갈 때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상한가 30%인 거 아십니까? 콜옵션은 100%, 200%, 300%가 당일날 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상승장에서 우리가 선물 옵션을 해야 되는 이유는 종목이 아무리 올라가봤자 따라갈 수 없는 수익률을 옵션이 준다는 것이고 네. 선물이 준다는 것이고요. 네. 반대로 장이 빠지면 하락폭에서 그렇게 풋옵션으로 채승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토요일 날 온라인 강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네, 오늘
오늘부터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여러분 장자방 전문가님이 온라인 특강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꼭 성투하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는 장자방 전문가님과 선물 같은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